자, 947번입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진다고 하네요. 두 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오는 수를 A, 두 번째 나오는 수를 B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사위를 두 번 던지면 바로 첫 번째 주사위 눈에 6가지, 두 번째 눈에 눈도 6가지가 되니까 전체 36가지가 될 거예요. 이때 먼저 나오는 것을 바로 A, 나중에 나온 것을 B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때 fx는 a-4x 플러스 6이니까 바로 1차 함수가 되고 a-4는 기울기가 되고 6은 y절편입니다. gx 또한 3-bx 플러스 2니까 1차 함수겠네요. 3-b는 기울기, 자 y절편은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합성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합성함수를 배웠는데 1차와 1차의 합성은 뭐가 되죠? 네, 결론적으로 1차가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결론에 이 합성함수가 1차 함수인데 이 1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입니다. 그런데 이 x축과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1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할까요? 바로 이렇게 기울기가 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x축과 만나게 되죠. 그죠? 따라서 기울기가 음수가 되어도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아무리 음수가 되어도 x축과는 항상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x축과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x축과 뭘 해야 된다? 평행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x축과 평행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까? 그러나 x축과 평행을 하여도 만약에 x축 위에 바로 직선이다. x축 위에 직선이다. 그러면 이것은 x축과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겠죠. 그죠? 따라서 x축과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직선의 바로 기울기가 뭐여야 합니까? 0이어야 하죠. 기울기가 0이어야 합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때의 y절편은 얘가 y절편이잖아요. 그죠? 얘가 y절편인데 자 기울기가 0이라도 y절편이 제로다. 저 y꼴 0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겠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기울기가 0이면서 y절편은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저 y절편은 무엇이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평행하다 보면 만약에 이런 기울기가 0인데 y절편이 저 원점을 지나지 않으면 x축과 평행하니까 만나지 않지만 바로 원점을 지나버리면 x축 자체가 되니까 그죠? 평행이 아니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겠죠. 그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요 조건 두 개, 바로 기울기가 0이면서 y절편이 0이 되면 안 되겠죠. 요 조건 두 개를 둘 다 뭐 해야 된다?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거는 1차와 1차를 합성하니까 이거는 합성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럼 이 자체는 뭐가 됩니까? y는 f 서클이니까 f over gx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gx 그래프를 어디에 대입한다? 이 x 자체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gx를 x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앞에 a-4가 있고 요 x 자리에 누가 들어온다? gx가 그대로 들어오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는 플러스 6이 있겠네요. 그죠? 따라서 여기는 3 자, 색깔을 다르게 해볼까요? 요 gx 자체를 들어오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gx 자체를 들어오게 하니까 색깔을 맞추어 준다면 요 gx가 바로 초록색이 된다면 요 gx가 x에 들어오니까 여기는 3-b의 x에 여기는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맞죠? 여기 x 자체에 gx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식은 전개해버리면 전개를 해서 1차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그러면 분배 법칙 하면 되죠. a-4를 여기 곱하면
a-4 3-bx가 되고 자 이번에는 두 배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a-4와 2를 곱하니까 바로 2a 자 마이너스 8이 되죠. 마이너스 8인데 플러스 6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그러면 요 x 앞에 있는 요 개수 요게 바로 뭐가 됩니까? 기울기가 되겠죠. 그죠? 기울기고 여기 있는 상수가 바로 y절편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x축과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기울기가 첫 번째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됩니까? a-4와 3-b를 곱한 것이 뭐가 된다? 제로여야 하고 맞죠? and죠 and 자 그럼 1번이라고 지우고 요 조건과 and 이 y절편 2a-2가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되겠죠. 요 두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인수분해에 대한 형태니까 이거 제로와 이거 제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a-4가 0 또는 자 3-b가 0이죠. 요 한 가지와 and 2a-2가 0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2가 이항하면 2가 되고 2로 나누면 a는 절대로 1이 되면 안 되겠네요. 되겠나요?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됩니까? a 이꼴 4가 되겠네요. 또는 바로 b 이꼴 3이 되겠습니다. 자 a가 4가 되어도 되고 또는 b가 3이 되어도 됩니다. 그런데 a는 절대로 1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A, B 순서상을 만들어 보면 되겠죠. 첫 번째 나온 눈이 A고 두 번째 나온 눈이 B니까 자 A, B는 어떻게 될까요? A는 4가 되면 되고 자 A가 1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O의 개념 한번 보세요. A 이꼴 4, O와 B 이꼴 3이잖아요. 그죠? 요 O와의 개념은 얘가 만족해도 되고 얘는 만족 안 해도 되겠죠. 또 얘는 만족 안 하는데 얘가 만족하는 경우도 되겠죠. 세 번째는 이 둘 다 만족해도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만족하는 것들 중에서 A가 1이 아닌 것을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A는 뭐이고 4이고 요 이때는 바로 AND가 되는 거죠. 그죠? AND가 되는 겁니다. A는 4이고 AND B는 뭐입니까? 3이 아니다는 뜻이죠. B는 3이 아니죠. 그러면서 A는 또 뭐가 되면 안 됩니까? 1은 항상 되면 안 되겠죠. A는 항상 1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죠? 요런 경우죠. A가 4인데 A는 1은 안 되지만 B는 3이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자 A가 4가 아니죠. A가 4가 아니다. 그런데 B는 반드시 3이어야 되죠. 그러면서 또 A는 뭐가 되면 안 됩니까? 1도 되면 안 되는 경우는 항상 적어줘야 되죠. 요런 경우와 그리고 요런 경우니까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 A도 4다. 그리고 B도 3인 경우가 되겠죠. 3인 경우 물론 이때 A는 1이 되면 안 된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상을 한번 적어볼까요? A, B는 어떻게 될까요? 4는 아니고 4이고 B는 3이 아니니까 A가 4인데 B는 3이 아니니까 4, 1 되고 4, 2도 되고 4, 3은 안 되겠죠? 그러면 4와 4는 되고 자 4, 5도 되고 4, 6도 되겠죠? 자 이렇게 몇 가지 5가지가 나오죠. 근데 A가 1이 되면 안 되니까 A는 절대로 지금 1이 아니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 몇 가지 나온다? 5가지 나온다. 두 번째 자 A가 4가 아닌데 B가 3이죠. 자 4가 아닌데 B가 3입니다.
그러면 4가 아니고 B가 3이니까 1, 3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A가 1이 되면 됩니까? A가 1이 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지워줘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2하고 3도 되고 3하고 3도 되겠죠. 자, 4하고 3은 안 되죠. A는 4가 아니니까 5하고 3이 되고 또 6하고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몇 가지 나옵니까? 여기서는 4가지가 나오겠네요. 이제 A와 B가 어떻게 A도 4, B도 3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이런 경우. 그런데 A는 1이 되지 않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옵니까? 한 가지가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했으니까 우리는 5가지와 4가지와 한 가지를 더해보면 토탈 이 경우에서 몇 가지가 된다? 10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이렇게 적었는데 여러분들은 바로 A가 4, B가 3이고 A가 4인 경우 생각하고 B가 3인 경우 한 가지, 두 가지를 생각한 다음에 A가 1이 아닌 경우를 제외해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차 함수와 1차 함수의 합성함수는 1차 함수인데 X축과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기울기가 0이면서 Y절편은 제로가 되면 안 되겠죠. 그것을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948번입니다. 자, 집합 X는 1, 2, 3, 4부터 9까지네요. 토탈 원소가 9개가 있습니다. 의 원소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그랬죠. 한 번씩만 사용하여 다음 가나다에 대입한 이 결과가 뭐가 되라. 이 결과 값이 뭐가 되라. 짝수가 되라. 이런 뜻이네요. 그렇게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랬네요. 단 수를 대입할 때 가나다는 비워두지 않는다. 이 말은 가나다에는 1, 2, 3, 4, 5, 6, 7, 8, 9 중에서 하나의 숫자는 꼭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가와 다는 뭐가 돼 있나요? 갈로가 돼 있죠. 갈로가 돼 있고 또 곱하기 다니까 일단 이 갈로와 다를 곱해야 되죠. 그럼 두 수를 곱해서 짝수가 된다. 여러분들 어떤 두 수를 곱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많이 연습했죠. 한번 보면 홀수와 홀수를 곱하면 뭐가 됩니까? 홀수의 1이라고 생각하면 홀수가 되겠죠. 또 홀수와 짝수를 곱하면 뭐가 되나요? 바로 짝수가 되겠죠. 세 번째는 짝수와 홀수를 곱해도 뭐가 되나요? 바로 짝수가 될 것이고 또 짝수와 짝수를 곱해도 뭐가 되겠나요? 짝수가 되겠죠. 따라서 둘 다 홀수가 아닐 때는 무조건 짝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 두 수를 곱해서 짝수가 될 때 이 앞에 갈로는 두 개를 더해야 되니까 일단 생략하고 요 수가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일단 무조건 뭐가 되면 됩니까? 짝수가 되면 되겠죠. 짝수가 돼버리면 얘가 짝수가 돼버리면 그죠? 얘는 홀수가 되어도 되고 짝수가 되어도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 다가 짝수일 때는 얘가 뭐가 되어도 되고 이 두 개를 더해 있는 것이 홀수가 되어도 되고 짝수가 되어도 되겠죠. 말뜻 이해됩니까? 홀수 두 개 더해 있는 것이 홀수가 되어도 되고 짝수가 되어도 이 자체가 짝수이기 때문에 전체는 짝수가 되겠죠. 이번에는 여기가 만약에 홀수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홀수이면 이 부분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짝수가 되어야지 전체가 짝수가 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되나요? 자, 따라서 여기가 짝수일 때는요. 여기는 뭐가 와도 된다? 홀수가 와도 되고 짝수가 와도 되겠네요. 근데 여기가 홀수일 때는 여기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짝수가 와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덧셈이니까 우리가 덧셈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어떤 두 수를 더할 때 홀수와 홀수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1 더하기 1을 생각하면 짝수가 되겠죠. 홀수와
짝수를 더하면 뭐가 된다? 홀수가 되겠죠. 짝수와 홀수를 더하면 뭐가 된다? 홀수가 되겠고 짝수와 짝수를 더하면 뭐가 된다? 짝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짝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홀수나 두 개를 더해서 홀수나 짝수가 와도 되니까 홀수가 오는 경우, 짝수가 오는 경우 어떤 경우라도 상관없죠. 그죠? 여기는 한쪽이 짝수면 여기는 홀짝이 와도 되니까 아무거나 와도 된다는 거. 아무거나 와도 된다는 걸 올로 표현할게요. 되겠나요? 다가 짝수일 때는 가와 나의 합은 어떤 숫자를 더해도 이 두 수 자체가 홀이 되어도 되고 짝이 되어도 되니까 어떤 수가 와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런데 두 번째, 여기가 홀수일 때는 여기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됩니까? 짝수가 와야 됩니다. 짝수. 그러면 더해서 짝수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요거와 요거죠. 그럼 둘 다 홀수가 되는지 둘 다 짝이 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여기가 바로 홀수 더하기 홀수가 되어서 짝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짝수와 짝수를 더해서 짝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뭐가 오면 된다? 홀수가 오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가 짝수일 때는 이 수를 더한 것이 홀수가 돼도 되고 짝수가 되어도 되니까 어떤 것이 와도 상관없는데 다가 홀수일 때는 반드시 얘가 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짝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짝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홀홀이 오든지 짝짝이 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렇게 되는 과정을 세 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럼 중복되는 건 없겠죠. 그죠? 그리고 빠지는 경우도 없으니까 이 세 가지를 구해서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짝수가 되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1, 2, 3, 4, 5, 6, 7, 8, 9니까 일단 홀수는 뭐가 있었나요? 1, 3, 5, 7, 9가 있을 것이고 짝수는 뭐가 있나요? 2, 4, 6, 8로 짝수가 하나 더 작게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일단 짝수가 되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2, 4, 6, 8 중에서 몇 가지 아무거나 한 가지가 오면 되니까 토탈 네 가지 2가 올 수도 있고 4가 올 수도 있고 6이 올 수도 있고 8이 올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2가 왔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짝수에 2가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2를 지워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일이 끝나지 않았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홀짝이 와도 되고 짝홀이 와도 되고 짝짝이 와도 되고 홀홀이 와도 되니까 결론적으로 2를 제외한 몇 가지 숫자 이 8개 중에서 두 가지가 오면 되겠죠. 그런데 이 가나의 위치가 다르니까 1, 3이 오는 경우와 3, 1이 오는 경우는 다르겠죠. 물론 더하면 합은 4가 맞지만 가나의 값을 따지니까 바로 순열을 생각해야 됩니다. 즉 여기서 2하고 3하고 더한 거와 3하고 2하고 더한 게 5로서 값은 똑같지만 자 맞죠? 이해됩니까? 자 그렇지만 여기에 오는 숫자와 여기 오는 숫자는 가나는 이제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는 여기서는 같게 본다, 다르게 본다, 다르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가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인가요? 2를 제외한 몇 가지? 8가지가 되겠죠. 8가지. 되겠나요? 그럼 가에 예를 들어서 뭐 7이 왔다고 할까요? 7이 왔다면 나에는 이 7을 제외한 나머지 7 다음에 홀수가 와도 되고 짝수가 와도 되니까 몇 가지? 나머지 7가지가 오면 되겠죠. 되겠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이 온다면 이렇게 해서 바로 13 곱하기 2가 되어서 짝수가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가가 7이고 나가 6이니까 그죠? 가가 7이고 나가 6이니까 가에 6이 오는 경우와 나에 7이 오는 경우는 다르게 봐야 되겠죠. 그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것을 계산하면 4, 8이 32에다가 7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7, 24, 3, 7, 21이니까 224가지가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자, 이번에는 다음을 한번 볼까요? 다음을 볼 때는 이걸 클리어 시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자, 여기에 먼저 뭐가 온다? 홀수가 오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홀수는 1, 3, 5, 7, 9니까 1, 3, 5, 7, 9 몇 가지? 바로 5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5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5가 왔다가 할까요? 5가 왔다면 5를 지워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는 반드시 누가 와야 됩니까? 홀수 더하기 홀수가 와야 되는 거죠. 그죠? 홀수 더하기 홀수가 와야 되니까 홀수가 지금 남은 게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죠. 그럼 여기에 1, 3, 7, 9 중에 오니까 몇 가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가 왔다고 할까요? 그럼 9를 지워버리면 여기 홀수는 몇 가지? 1, 3, 7 중에서 세 개 중에 한 가지가 오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3이 왔다면 이런 식으로 곱해서 바로 짝수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5, 4, 20에 3이니까 60까지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여기에 홀수니까, 자, 마찬가지로 몇 가지입니까? 5가지가 오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얘를 뭐 클리어 시켜놓고, 그죠? 자, 누가 왔다고 할까요? 이번에는 홀수 9가 왔다고 할까요? 9를 클리어 시킵니다. 이번에는 짝수가 와야 되는 짝수가 4개가 있죠. 그럼 여기는 첫 번째 짝수는 2, 4, 6, 8 중에서 몇 가지? 4가지가 오는 거죠. 그럼 여기 6이 왔다고 할까요? 그럼 6을 지우세요. 그럼 여기는 2, 4, 8 중에 2, 4, 8 중에 한 가지가 오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세 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8이 왔다면 이렇게 곱해서 바로 뭐가 된다? 짝수가 되니까 요것 또한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60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류를 했으니까 요 세 가지를 뭐 해주면 될까요? 각각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224, 자, 224죠. 자, 224 더하기 60 더하기 60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24 더하기 120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344가지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했는 요 홀수와 짝수의 합과 곱에 의한 결과값은 반드시 알아두어야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기 바랍니다. 자, 949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을 점 A에서 시작하여 연필을 떼지 않고 한 번에 그리려고 합니다. 요 그림을 점 A로 시작해서 한 번만에 그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바로 한붓 그리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붓 그리기. 연필을 한 번도 떼지 않고 요 모양을 그리겠단 말입니다. 단 한 번 그린 선은 다시 그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 번 그린 선 위는 다시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서 출발할 때 자,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꼭 이쪽만 먼저 가라는 법이 없죠. 여기서 이렇게 먼저 가고 이렇게 먼저 가고 이렇게 와서 간 다음에 이쪽으로 먼저 오고 이쪽으로 가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번도 한 번 그린 수는 다시 그리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두 군데만 들고 이쪽으로 갔죠. 갔는 경우에 이렇게 가버리면 이 한쪽을 그리기 위해서 다시 여기서 와야 되죠. 그럼 여기서 이 선을 다시 지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이게 이제 나뭇잎 모양이라면 요 세 개는 거죠. 요 세 개는
요 선을 지나가기 전까지는 요 선을 가기 전까지는 요 세 개는 먼저 뭐 해야 된다? 그려놔야 되겠죠. 그려두고 여기를 지나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A점이라면 그럼 여기가 B점이라고 합시다. 먼저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반드시 요 A점에서 출발하여 이 세 개를 다 그린 다음에 반드시 뭐로 가야 된다? B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B에서 또 이 두 가지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A를 다 그린 후, A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세 개를 다 그린 후, 그 다음에 B를 가고 다시 B를 그려주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먼저 이쪽에서 그리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럼 이 세 개를 그릴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 개를 그릴 때 내가 이쪽,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1번이라 하고 여기가 2번이라 하고 여기가 3번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1번을 먼저 그릴 것인지 2번을 먼저 그릴 것인지 3번을 먼저 그릴 것인지를 고민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순서를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그릴 수도 있고 1번 그리고 3번 그리고 2번 그릴 수도 있겠죠. 또 2번 그린 다음에 1번 그리고 3번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이 1, 2, 3 구역을 1, 2, 3 구역. 자, 1, 2, 3 중 어느 것을 먼저 그릴지를 먼저 그려서 순서 있게 그리면 된다. 자, 그러면 나는 1, 2, 3 중에 뭘 먼저 그릴까요? 1을 먼저 그리면 1 다음에 2, 3이 될 수도 있고 1 다음에 3, 2를 그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얘가 뭡니까? 순열이 되겠네요. 그죠? 순열. 따라서 이게 뭡니까? 3팩토리얼이네요. 왜? 1, 2, 3 이렇게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1번, 3번, 2번 2번, 1번, 3번 2번, 3번, 1번 3번, 1번, 2번 3번, 2번, 1번 이 형태로 6가지가 나오겠죠. 말뜻 이해됩니까? 아시겠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2번, 1번, 3번으로 그린다고 가정합시다. 2번 그리고 1번 그리고 3번 그릴 때 여기서 2번을 그린 데 있어서 요렇게 먼저 그릴 수도 있고 요렇게 먼저 그릴 수가 있겠죠. 저 A에서 시작해서 2번을 그릴 때 요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겠지만 2번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즉 시계 방향, 시계 반시계 방향, 방향이 두 개가 나오죠. 따라서 요 각각 요 2번을 그릴 때 방향이 두 개 나오고 1번을 그릴 때도 이렇게 출발할래 이렇게 출발할래 두 개 나오겠죠. 3번을 그릴 때도 이렇게 출발할래 이렇게 출발할래 두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그 각각 2번을 그릴 때 먼저 몇 가지 왼쪽 오른쪽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두 가지 또 그리고 1번을 그릴 때도 또 두 가지가 나오죠. 시계 방향, 반대 방향. 3번을 그릴 때도 시계 방향, 반대 방향. 각각 두 가지씩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요 점 A가 있는 점 A 부분을 모두 그린 거죠. 모두 그린 것입니다. 그린 경우의 수가 되죠. 되겠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 2라는 것들은 요 2라는 것들은 바로 뭡니까? 왼쪽으로 그릴래? 오른쪽으로 그릴래? 요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각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바로 A에서 B로까지 요까지 가야 되죠. 요게 바로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죠. 요게 한 가지잖아요. 그죠? 그럼 B에 왔습니다. B에 와도 또 예를 들어서 1번 쪽, 2번 쪽. 1번을 먼저 그릴래? 2번을 먼저 그릴래? 1번, 2번 할 수도 있고 2번, 1번 할 수가 있으니까 두 가지죠. 그게 바로 2팩토리얼이 되겠죠. 조금 전에 여기서는 3팩토리얼이 됐지만 여기서는 2팩토리얼이 되는데 여기에서 또다시 1번에서 왼쪽 오른쪽 2번에서 왼쪽 오른쪽이 되겠죠. 바로 왼쪽으로 그릴래 오른쪽으로 그릴래
1번을 그릴 때 이쪽으로 그릴래? 이쪽으로 그릴래? 2번을 그릴 때 이쪽으로 그릴래? 이쪽으로 먼저 그릴래?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각각 두 가지씩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전체를 뭐 하면 된다? 다 곱해주면 바로 경우의 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3팩토리얼이 6이죠. 자, 2를 3번 곱했으니까 8이 되겠습니다. 자, 1이 있고요. 2팩토리얼이 2니까 2면 8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88이 얼마? 64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64, 24가 되고 2 올라가면 66이 36이 되어서 38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한복 그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전체 384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9개의 빈칸에 2의 제곱, 2의 세제곱부터 2의 9제곱까지 토탈 몇 개죠? 이 9개 수를 하나씩 써 넣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9개를 써 넣기 위해서는 써 넣을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바로 9팩토리얼이 되겠죠. 왜냐하면 위치마다 다 다르니까, 그죠? 각 자리의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순열이라는 것이 꼭 일렬로만 배열하는 것이 순열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일렬로 배열 안 하고 세열로 배열하지만 각각의 열의 위치가 다 있죠. 1열, 2열, 3열. 또 사실 이것은 행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1행, 2행, 3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자리마다 위치가 다 따로따로 있죠. 그죠? 자, 이럴 때 이런 것도 하나의 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면 이렇게 일렬로 세우는 거, 또 이렇게 세우는 것도 모두 다 순열이에요. 순열인데 특히 일렬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좀 구분하기 위해서 직순열이라고 하고 얘는 이제 직순열이 아니고 이제 사각순열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이런 것도 하나의 순열이 됩니다.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나중에 가면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 가면 이렇게 원순열도 배우는 거예요. 원순열도 원 모양에 앉히는 것은 원순열이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자, 하여간 이 자체는 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순열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놓고 출발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1열, 2열, 3열의 각 열에 놓인 세수의 합을 요 세수의 합을 바로 뭐? A1 이 세수의 합을 각각 이 세수를 다 더해주는 거죠. 이 세 개의 수를 각각 1에 더해준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각각 더할 때 요거의 합을 A2, 요거의 합을 A3라고 할 때 바로 A3보다는 A2가 크고 A2보다는 A1이 크다. 즉 이쪽으로 올수록 숫자의 합이 뭐하다? 더 크다. 이렇게 되도록 배열하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 경우의 수가 P 곱하기 7 팩토리얼일 때 이 자연수 P를 구하는 말은 이 순열의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그 P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 가장 큰 숫자는 뭡니까? 2의 9제곱이죠. 2의 9제곱이 바로 512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2의 9제곱이 이쪽에 오면 3열에 오면 안 되겠죠. 2의 9제곱이 자, 1열 쪽에 와야 되고 2의 8제곱도 이쪽 웬만하면 이쪽 왼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 각각의 합을 더했을 때 이 A1이 크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대충 숫자를 넣는 것이 아니고 요 9개의 숫자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좀 특징이 있거든요. 2의 1제곱은 2입니다. 2의 제곱은 4죠. 2의 세제곱은 8. 2의 4제곱은 16입니다. 2의 5제곱은 32가 되고 2의 6제곱은 64가 되죠. 2의 7제곱은 128이 되고 2의 8제곱은 256이 되죠. 2의 9제곱은 512가 되겠죠. 그죠? 자, 512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맞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요, 한번 보세요. 요 2와 4를 다 더해 보세요. 얼마가 되죠? 6이 되죠. 요 두 개를 더한 것은 요 다음에 나오는 숫자보다 합이 작아요. 됩니까? 2, 4 다음 6이죠. 6은 8보다 작아요. 이번에는 6과 8을 더해 보세요. 6과 8을 더해 보면 14죠. 즉 2, 4, 8을 다 더한 것은 이 16보다는 작습니다.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14와 16을 또 더해보면 바로 30이 되죠. 즉 2, 4, 8, 6, 16 이 네 개를 더했는 것은 32보다 작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산해봐도 어떻습니까? 62가 되어서 64보다 적고 또 계산해보면 얼마가 되죠? 바로 126이 되어서 128보다 적죠. 또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128과 126을 더하면 254가 되겠죠. 254가 되어서 256보다 적고 254와 256을 더해도 510이 되겠죠. 따라서 512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510이라 하는 숫자는 여기 있는 8개의 합보다도 이 8개를 다 더한 합보다도 얘가 크다는 뜻이에요. 또 256이라는 이 숫자는 여기 있는 7개를 다 더한 것보다는 숫자가 크다는 뜻입니다. 말뜻 이해되십니까? 자, 그게 바로 힌트입니다. 자, 그러면 천상 우리가 가장 큰 숫자 이 512, 즉 2의 구제곱은 이 2의 구제곱은 반드시 이 1열에 와야 되겠죠. 이 512는 1열에 와야 되지 2열이나 3열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반드시 어디에 1열에 와야 됩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합이 A1이라 했으니까 일단 512가 들어갈 곳은 여기 들어와도 되고 여기 들어와도 되고 여기 들어와도 되겠죠. 따라서 512가 들어갈 곳은 몇 군데가 된다? 세 군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512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512가 들어갔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 각각에 대해서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죠. 그죠?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몇 개가 남았습니까? 몇 개가 남았죠? 8개의 숫자가 남았죠? 이 8개의 숫자 중에서는 어떤 두 개를 선택해서 여기나 여기나 아무 숫자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이 8개 중에 하나니까 8개가 되겠죠. 8개.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 32가 왔다고 할까요? 32가 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지워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8이 왔다고 가정합시다. 8이 왔다고 가정합시다. 그 말은 여기에 32가 왔을 때 8개면 나머지 몇 개 중에서 32를 제외한 7개 중에서 한 가지가 여기 오면 되겠죠. 자, 선생님이 조금 서둘렀는데, 자, 32가 왔을 때, 자, 봅시다. 32가 이 8개 중에 하나가 32가 여기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몇 개 중에서 7개 중에서 그죠? 7개 중에서 하나가 어디에 여기 오면 되겠죠? 그럼 8을 집어주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요게 바로 1열에 모두 왔는 경우가 되겠죠? 1열에 모두 왔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말뜻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일이 끝나지 않았죠.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2열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2열도 시작할 때 이 세 개, 즉 8과 32와 512를 제외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누굽니까? 256이 되겠네요. 그죠? 그 256을 반드시 이 2열에 와야 되는 거겠죠. 그럼 이 256이 올 수 있는 자리는 세 군데가 되니까 세 가지가 되겠죠. 이번에는 256이 여기 왔다고 가정할까요? 여기 와도 되고 여기 와도 되고 여기 와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몇 개 남았습니까? 5개 남았죠. 이 5개 중에 두 개가 여기나 여기 오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자리에 올 게 몇 가지입니까? 5가지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만약에 64가 왔다면
나머지 네 개가 뭐가 되겠습니까? 요 자리에 오면 되겠네요. 그럼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16이 왔다고 가정합시다. 되겠나요? 이러면 요게 바로 몇 열을 2열을 모두 다 이제 생각한 경우가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3열을 생각하면 됩니다. 3열은 자 남았는 게 누가 남았죠? 2자와 4자와 128이 남았으니까 어떻게 2, 4, 128, 2, 128, 4 어떻게 와도 되겠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 세 가지. 여기 올 수 있는 숫자가 두 가지.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나머지 한 가지가 되어서 이게 바로 3열에 오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게 P 곱하기 7 팩토리얼이잖아요. 그죠? P 곱하기 7 팩토리얼. 그러면 이 자체가 7 팩토리얼이 나와야 된다는 말은 7 팩토리얼은 7부터 1까지 곱해져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보세요. 여기 7이 있죠. 7. 자, 6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걸 색깔을 좀 구분해서 자, 7은 여기 있고요. 7은 여기 있고 6은 어떻게? 이렇게 하면 6이 되겠네요. 그죠? 6이 되겠습니까? 다음 5, 4, 3이 여기 있죠. 그죠? 3이 여기 있네요. 그럼 2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8이 4하고 2하고 곱해지면 되겠죠? 그럼 여기 2, 이렇게 1이 되면 요 자체가 바로 7 팩토리얼이 되겠네요. 되겠나요? 그럼 남는 숫자는 뭐가 됩니까? 3, 4, 12가 되어서 12 곱하기 7 팩토리얼 되겠습니다. 따라서 P 값은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여기 7 팩토리얼이 힌트니까 그렇게 찾아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아니면 자, 우리 보통 이제 풀이 집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보세요. 여기서 첫 번째 512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세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때 8 곱하기 7이란 말은 나머지 몇 개 중에서 8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여 배열한 게 되겠죠. 요게 바로 1열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곱하기. 그 다음에 2열에서는 아까 256을 가장 큰 숫자로 남은 이 세 가지 들어간 거 말고 남았는 6개 중에서 가장 큰 숫자를 넣는 게 세 가지겠죠. 그죠? 그럼 나머지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3열은 몇 개가 남았으니까 3개가 남았으니까 3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 볼 때, 자, 이 팩토리얼 때문에 얘를 3 곱하기 8 퍼뮤테이션 2는 8팩을 8에서 2를 뺀 6팩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3 곱하기 여기는 5팩을 바로 5에서 2를 뺀 3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됐을 때 한번 계산해 볼까요? 3팩과 3팩이 없어지고 5팩하고 6팩하고 약분하면 6팩은 6 곱하기 5팩이니까 그죠? 5팩이 지워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3하고 6하고 약분하면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2분의 결론적으로 2분의 3 곱하기 8팩이 되겠죠. 근데 얘가 뭐로 나타내라고 했습니까? 7팩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요 8팩 대신에 뭐로 적으면 되나요? 8 곱하기 7팩으로 적어도 되겠죠. 그러면 2와 8이 약분되면 4가 되고 3하고 4를 곱하면 12가 되면서 12 곱하기 7팩 이렇게 해서 12를 찾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퍼뮤테이션을 써도 되지만 여러분들 순녀는 곱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한 다음 요 7팩이 힌트니까 결론적으로 다 계산하라는 뜻이 아니죠. 그죠? 7팩을 찾아서 나머지 부분이 곱해진 게 바로 P값이 된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런 개념 한 개를 알아야 됩니다. 이 2의 거듭제곱일 때 가장 이 큰 숫자는 나머지 앞에 있는 숫자는 모든 것의 합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죠?
크기 때문에 그 원리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951번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지점 PQ 사이에 A, B, C, D 스위치가 이렇게 4개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PQ 사이에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그랬죠. 전류가 흐르려면 이 스위치가 뭐 해야 됩니까? 닫아져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전류가 흐르도록 스위치를 조작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각각의 스위치는 열 수도 있고 자, 스위치를 닫으면 이렇게 되겠죠. 각각은 여기서 항상 두 가지로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류가 흐르려면 사실 이런 형태가 이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되는 게 바로 병렬 회로라고 하고, 이렇게 스위치가 두 개 연결되어 있는 것은 B와 C 형태를 직렬 회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과학 시간에. 그래서 이런 병렬 회로에서는 이 세 군데 모두 다 전류가 흐를 필요 없죠. 여기가 떨어져 있어도 A만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전류가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갈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아니면 어떻게 또 예를 들어서 D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맞죠? 여기가 연결이 되지 않아도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갈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근데 가운데로 전류가 흘러가려면 B와 C가 뭐 해야 됩니까? 연결이 되어야지만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갈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도 어떻습니까? 전류가 A 방향으로 또 가운데 방향으로 흘러가고 D는 흘러가지 않지만 결론적으로는 전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닫혀 있어도 어떻습니까? 세 방향으로 전류가 다 흘러가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전류가 흘러가려면 이 세 개 중에 적어도 한 곳에만 뭐가 됩니까? 전류가 흘러가면 되겠죠.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방향을 1번 방향, 요 방향을 2번 방향, 요 방향을 3번 방향이라고 한다면 1번으로 전류가 흐를 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1번으로 통해서 전류가 흘러갈 때, 또 2번으로 전류가 흘러갈 때, 3번으로 전류가 흘러갈 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1, 2번으로도 전류가 흘러갈 수도 있고, 2, 3번으로 전류가 흘러갈 수도 있고, 맞습니까? 또 1, 3번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갈 수도 있겠죠. 또 1, 2, 3번 모두 다 통해서 전류가 흘러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자, 1번의 경우로 전류가 흐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1번으로 전류가 흘러갑니다. 전류가 1번으로 전류가 흐를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번으로 전류를 흐를 때 한번 해보세요. 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닫혀 있어야 되죠. 닫혀 있어야 되죠. 1번으로 전류가 흐를 때.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닫혀 있어도 되나요? 여기에 닫혀져 있으면 이 B로는 가다가 C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죠? 따라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맞나요? 물론 이 B가 닫혀 있어도 전류는 A로 흘러가겠죠. 아니면 B는 열려 있는데 C가 닫혀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전류는 흘러가죠. 되겠나요? 아니면 둘 다 닫혀 있어도 어떻게 되나요? 전류는 1번으로 흘러가죠. 그럼 불이 들어오겠죠. 그죠? 또 D가 닫혀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1번으로는 전류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전류가 흘러가게 되겠죠. P에서. 따라서 보세요. 1번으로 전류가 흐르려면 1번은 반드시 닫혀 있어야 되죠. 따라서 1번 A지요. 그죠? 여기가 A라고 할까요? A는 반드시 닫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닫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B와 C와 D는 어떻습니까? 이 B는 닫혀 있어도 되고 열려 있어도 되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이 C도 닫혀 있어도 되고 열려 있어도 되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이 D도 닫혀 있어도 D가 닫혀 있어도 A로는 전류는 흘러가죠. 그죠? D도 닫혀 있어도 되고 열려 있어도 되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1번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다? 8가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속에는 이런 경우 모두 다 흘러가는 경우 1, 2, 3번으로 다 흘러가서 Q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1번으로 흘러가는 거는 맞죠. 되겠나요? 자, 이번에는 2번으로 전류가 흐를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2번으로 전류가 흘러가려면 반드시 B와 C는 닫혀 있어야 됩니다. 즉 B와 C는 반드시 닫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2번으로 전류가 흘러가겠죠. 자, 그런데 2번으로 전류 흘러가지만 A는 어떻습니까? A가 닫혀 있으면 1번으로 가지만 2번으로 가는 거는 맞으니까 A의 스위치는 닫혀 있어도 되고 열려 있어도 되겠죠. 일이 곱하기가 돼야 되겠죠.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D도 마찬가지죠. 되겠나요? 따라서 얘는 몇 가지가 된다? 4가지가 되겠죠. 그죠? 이번에는 3번으로 전류가 흐를 때를 생각해 볼까요? 3번으로 전류가 흐를 때를 생각해 볼 때는 어때요? 1번으로 전류가 흐를 때와 똑같죠. D는 반드시 닫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A와 B와 C는 열려 있어도 되고 닫혀 있어도 되니까 바로 두 가지씩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8가지가 되겠네요. 이렇게 모두 다 닫혀 있어도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경우를 잘 보면요. 이 경우를 잘 보면 모두 다 닫혀 있는 경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이게 서로 바로 공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런 경우는 보세요. 모두 다 닫혀 있으니까 요 닫혀 있는 한 가지, 여기도 닫혀 있는 한 가지, 여기도 닫혀 있는 한 가지, 여기도 닫혀 있는 한 가지가 되겠죠. 여기도 닫혀 있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잖아요. 닫혀 있고 여기도 닫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빼줘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가 집합으로 말할 때 요 1번 집합이 여기고 2번 집합이 여기고 3번 집합이 여기인 거 바로 벤 다이어그램 3개짜리입니다. 3개짜리에 바로 합집합을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1번 전류가 흘러가는 게 여기 1번 전류 여기 8가지가 되고 여기 2번으로 흘러가는 게 4가지 3번으로 흘러가는 게 8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과 2번이 동시에 흘러가는 경우도 생각해 줘야 되겠죠. 자, 1번과 2번이 동시에 흘러간다는 말은 이거 닫히고 이거 닫히고 이거 닫혀야지 1번, 2번이 동시에 흘러가죠. 이런 경우가 여기에 있죠. 보세요. 1번이 닫혀 있고 2번이 여기다 닫혀 있다 열려 있다 다 있죠. C도 닫혀 있다 열려 있다 있고 요도 닫혀 있는 것도 있지만 열려 있는 게 있으니까 여기 있죠. 그래서 그걸 빼줘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1번 A는 반드시 닫혀 있고 B도 닫혀 있고 C도 닫혀 있지만 D는 닫혀 있는 것도 있고 열려 있는 것도 있으니까 바로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1번하고 3번이 바로 1번과 3번으로 전류가 흘러가려면 1번과 3번으로 흘러가려면 A와 D가 닫혀 있어야 되니까 한 가지고 이 B와 C는 어때요? 열려 있어도 되고 닫혀 있어도 되겠죠. 따라서 얘는 몇 가지가 나온다? 4가지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번은 2번과 3번의 전류가 흐를 때 생각해야 되겠죠. 2번과 3번의 전류가 흐르려면 B, C, D가 다 닫혀 있어야 되고 A는 반드시 닫혀 있어도 되고 열려 있어도 되니까 A는 두 가지지만 B와 C와 D는 반드시 닫혀져 있어야 되니까 얘가 두 가지죠. 그러면 여기서 각각 이 전체 이 848에서 요렇게 되는 부분은 중복되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모두 다 이렇게 닫혀 있는 경우가 다 들어가겠죠. 그죠? 맞죠? 따라서 바로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에 모두가 전류가 흐른다는 말은 모두 다 닫혀 있는 한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다시 더해줘야 되겠죠. 요게 바로 1, 2, 3번이 바로 여기 공통이 되는 거죠. 그죠? 되겠나요? 따라서 이 경우에서는 요 세 가지는 각각 뭐하고 더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중복되는 거예요. 여기에 각각 중복되니까 2도 빼주고 4도 빼주고 2도 빼주는데 얘는 각각각 있는데 각각각을 또 빼줬죠. 따라서 여기는 플러스 1을 해줘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따라서 8이 16하고 4를 더하면 20가지에서 요거 8가지를 빼준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더하면 바로 몇 종류? 13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됩니까? 요게 A, 우리 집합으로 말하면 요게 뭡니까? NA, 요게 MB, NA 더하기 MB 더하기 NC 기억납니까? 그리고 다음은 NA 교집합 B, 다음은 NA 교집합 C, 다시 NB 교집합 C에다가 마지막에 A와 B와 C와 교집합을 한 번 더 해주면 이게 바로 뭡니까? 합집합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합집합이란 말은 적어도 하나의 스위치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1번인 경우, 2번인 경우, 3번인 경우죠. 그죠? 아, 여기서 여러분들 요 ABC는 여기 있는 ABCD와 다르게 여기로 말하면 요게 1번, 2번, 3번이 되는 거죠. 그죠? 1번으로 간다, 2번으로 간다. 요거는 1번과 2번이 흘러갈 때, 얘는 1번과 3번이 흘러갈 때, 2번과 3번으로 흘러갈 때, 1번, 2번, 3번 모두 다 흘러갈 때 다시 한번 더해주는 경우가 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요 ABC란 말은 1번 또는 2번 또는 2번 또는 3번이죠. 그러니까 1번으로 전류가 흘러가도 되고 또는 2번으로 전류가 흘러가야 되고 흘러가도 되고 또는 3번으로 전류가 흘러가야 되는 합집합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P에서 Q까지 전류가 흘러가려면 이 적어도 1번, 2번, 3번 중에서 한쪽으로만 흘러가도 되니까 1, 2, 3 중 적어도 한 군데로 전류가 흐르면 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합집합이 된다는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러면 각각 더하고 교집합을 빼준 다음에 전체 교집합을 한 번 더 더해줘야 된다는 거 우리 집합 설명에 배웠는 것을 여기에 써먹을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7장 경우의 수와 순열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세요.